결국에는 저는 공짜로 주는 돈은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돈의 그릇을 키워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좌파적인 어떤 돈 퍼주기식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 자, 오늘은 최근에 제가 울산에 재판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가면서 SRT 안에서 책을 좀 읽었습니다. 부자의 그릇이라는 유명한 책인데 이렇게 막 두껍지도 않아요. 220페이지? 제가 이렇게 책을 막 빨리 읽는 편이 아닌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책이. 가볍게 보기 좋으면서도 뭔가 깨달음도 많이 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은 원래 좀 이렇게 도파민이 좀 터지는 채널인데 오늘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끝까지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주먹밥집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망해서 이제 빚만 3억이 남은 남자가 나와요. 그 남자가 광장에서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있는데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노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이런 소설의 형태를 빌려서 굉장히 재밌게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제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책은 한번 꼭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일단 그걸 쓰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맞는 말이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모으고 소중히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쓰는 사람이 훨씬 많죠. 꽁돈이 생겼다, 꽁돈 25만원 생겼다,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뭐 나의 미래에 뭐 이런 걸 쓸까요? 아니겠죠. 막 쓰겠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38페이지.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미국의 이제 유명 운동선수들 예를 들고 있는데 프로 스포츠계에는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잖아요. NBA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유명 래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생활고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들이 진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하는데도 왜 돈이 없을까? 이거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은퇴하고 나면은 수입이 끊기잖아요. 그런데 그 은퇴하고 나서도 현역 때와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파산을 하게 되는데 돈을 막 쓰고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려면 돈벌이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투자가 너무 공격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게 돼서 투자 실패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까먹고, 그냥 평소에 돈을 쓰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뭐 몇백억 되는 돈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씀씀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뭐 100억씩 200억씩 까먹고 뭐 사기도 당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NBA 선수들이나 이런 미국의 유명 래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릇에 맞지 않는 너무나 큰 돈을 어렸을 때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에 내가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많은 돈을 수중에 쥐게 되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이거는 비단 뭐 미국의 유명인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젊어서 어렸을 때 큰 돈을 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까먹게 되고, 또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코인이나 이런 걸로 뭐 사기, 불법, 다단계 이런 걸로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젊어서 이런 사람들이 뭐 100억씩 200억씩 막 땡겨요. 그래서 막 클럽에서도 많이 돈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지키고 있나요? 돈 다 써버리거든요. 나중에 뭐 이런 게 적발이 돼서 다단계나 사기나 이런 게 걸려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0억씩 200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이 클럽 가서 돈을 막 쓰면서 그 쓰는 이유가 자기 인정 욕구 때문이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잘 나가고 하니까 인정받고 싶다, 정엄하대 뭐 띄우고 뭐 아래방디 막 깔아놓고 이렇게 막 여자들한테 막 이렇게 또 주변에 막 이렇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법한 사람인데, 불법 토토나 이렇게 한 사람. 인정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이런 차를 타면서 인정 욕구를 막 채우면서 명품 사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그릇과 어울리지 않는 돈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돈을 막 쓰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작 돈을 써야 할 뭐 변호사 선임비나 이런 거 할 때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41페이지에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이 말이 굉장히 또 와닿았는데 결국에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쓰게 된다 라는 거죠. 이 책에서 들고 있는 예는 이런 거예요. 중학생에게 용돈 10만원 주면은 거기서 돈 잘 쓰죠. 먹고 싶은 거 떡볶이도 사고, 뭐 사고 싶은 거 뭐 또 아트박스나 이런 데 가서 한두 개 사고, 지하철 상가에서 이런 거 사고 잘 쓴단 말이에요.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근데 그 중학생에게 1억 원을 한번 줘보세요. 돈 어떻게 쓸까요? 감당을 못해요, 이제 중학생이. 뭐 명품 이런 거 사고 하다가 뭐 돈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써버리겠죠? 저축 이런 걸 알겠어요, 개념은? 돈 관리 이런 거 모르겠죠? 그리고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에
당첨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모으지 못해요. 그냥 물 쓰듯이 막 나가버립니다. 주변에서 돈 좀 빌려달라 뭐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어떤 당첨된 사람들 중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상황에서 뭐 로또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이렇게 들어오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저희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도 로또 난 분이 계시죠. 그분도 로또 당첨됐는데 돈이 그냥 안 남아있어. 아버지가 뭐 빌려가고 뭐 해가지고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키고 관리하고 하는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간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라는 거죠. 각자 뭐 어떤 사람은 돈의 크기가 1억, 어떤 사람은 뭐 5억 뭐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그릇에 맞게 돈이 또 흐른다, 이런 개념도 있더라고요.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다. 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그 돈이 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신용도를 보고 돈이 온다. 그래서 그 신용도는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신용이 돈이 된다는 거죠. 이 부자의 그릇에 나오는 주인공은 은행에서 예전에 이제 주먹밥 사업을 하기 전에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심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대출 받으러 오는 뭐 중소기업 사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 초짜일 때는 뭐 사업 계획서도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사업 계획서나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걸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보고 빌려주냐? 담보와 그리고 그 대표의 신용을 보고 빌려준다는 거예요. 담보는 당연히 너무나 물적 가치니까 당연한 거고, 이 대표의 신용을 그만큼 이 사람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사업 아이템을 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템이 좋으면 뭐예요? 계획은 뭐 부대하게 해놨어. 근데 그거를 제대로 실행할 어떤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돈을 까먹게 되니까, 은행에서도 돈 빌려줄 때 이 사람의 어떤 신용, 이 대표를 믿을 수 있느냐, 대표의 인격, 이런 게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신용은 돈이 된다는 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신용도 있지만 대중의 인지도, 대중으로부터의 신뢰, 이런 것도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적용을 해보면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신용을 받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많이 봐도 결국에는 어떤 이 사람이 인지도나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연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 요즘에 어떤 사회를 보더라도. 그래서 뭐 엄청난 유튜버 50만 100만 이런 사람이 자신의 신용, 요즘에 뭐 백종원 사건을 보더라도 엄청난 그 신용이 있었죠. 인지도와 떼돈을 벌었었는데 그 신용을 깎아먹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지금 나락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신용, 이런 거는 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돈이 흐른다라는 이제 또 본성이 있는데, 순환하려는 본성이 아주 강합니다. 돈은 고여있지 못해요. 돈이라는 것 자체는 고여있는 걸 못해. 사실 은행에 우리가 맡겨도 고여있는 것 같잖아요. 은행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또 높은 이자를 받고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돈은 고여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행에 찍혀있는 그 통장 잔고는 그냥 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 은행에 현금이 이렇게 쌓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돈단 말이에요, 돈은. 그래서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도 결국 돈을 계속 창고에 쌓아두면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니까 이걸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부자는 결국 자신이 그 번 돈을 투자를 할 때 뭘 보고 돈을 빌려준다고 했죠? 그 사람의 신용, 그 사람의 돈의 그릇, 그래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억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국 돈이 돌고 돌아서 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이 10억이라는 돈이 그 그릇 안에 고이게 되는 것이고, 1억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결국 1억이 고이게 되는 거고, 100만 원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그릇은 뭐 2천만 원인데 로또나 이런 걸 통해서 20억이 당첨이 됐어. 그럼 거기 20억이 돈을 부어요. 다 흘러서 넘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남아있는 거는 2천만 원은 남아있게 된다. 이게 굉장히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초창기 창업을 했던 그 선대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그릇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음 대, 그 사람의 아들한테 물려줬던 그 아들의 그릇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그 그릇을 담을 수가 없고, 또 한 대를 더 거치면 그 그릇은 또 다르겠죠. 그 손자의 그릇은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할아버지 때에서 30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밑에 자식들로 가면서 뭐 쪼개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각자 자식들이 가진 그릇의 크기가 아버지에 못 미치면, 할아버지에 못 미치면 또 작아질 수밖에 없고, 2대에서 또 3대로 흘러갈 때 그 손자들의 그릇이 2대의 그릇에 못 미치면 또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보면은 전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공짜로 주는 돈은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돈의 그릇을 키워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최하층에서 중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결국 어디 그냥 뭐 술 사 먹고 뭐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좌파적인 어떤 돈 퍼주기식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 어구리 분들도 자신이 가진 돈의 그릇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거보다 결국 내가 신용을 키우고 나의 인지도를 키우고 하면은 내 그릇이 커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느껴봤고, 제가 예전에 변호사 초반에 개업했을 때의 그릇과 지금의 그릇이 제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의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돈이 많다 이게 아니라 저보다 돈 많은 사람은 정말 많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책을 계속 보면서 내 마음을 길러야 되고 그릇을 키워야 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깨닫고 이걸 좀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개업 초기에는 이래요.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주변을 안 봐. 경주마처럼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어쏘도 고용하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도 쓰고 하다 보니까 팀으로 일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로펌에 이제 고용돼 있을 때는 그냥 맡겨주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개업을 하다 보니까 의뢰인이 오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별로 감정이나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는데, 타인의 감정에는. 이제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타인의 감정이 그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어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유튜브도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컸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의뢰인의 감정에 진짜 제가 공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유튜브 컨텐츠로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저는 어떤 2030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의 그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도 커지고 공감해주고, 그게 또 다 수익으로 이렇게 돌아오겠죠. 유튜브 수익이 크다는 게 아니라 사건 사님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나의 그릇을 키우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몸소 체험을 하고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으로서 책을 볼 때 정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부자의 그릇이 진짜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직접 체험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책들 이런 것도 가끔씩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뷰를 할 때 예전에는 책 내용만 이렇게 리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직접 깨달은 것들 이거를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죠. 이 컨텐츠가 괜찮으시면, 제가 평소 결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인데, 이게 또 반응이 좋으면 또 이런 유사한 책 관련된 컨텐츠도 가끔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이 영상 어땠는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